엄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이혼하면 어쩌노? 네. 아니 아,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홍대현 씨 불편하세요? 아닌데 힘드세요? 아, 좀 더 지켜볼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빠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섭고 강경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엄마가 참지 않았다면 저희 집은 뭐 가정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 엄마의 그러니까 엄마라서 참는다, 여자라서 참는 게 아니라 엄마라서 참는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마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참았다. 근데 니네는 참지 마라. 그래서 엄마 그럼 만약에 흥규 씨가 바람을 피면 저는 참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 신랑이 인물도 좋은데 여자들이 가만두겠나. 바람 한 편은 꼭 필 수 있다. 그건 참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흥규 씨가 뭐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사행성 오락을 해서 재산을 만약에 탕진하면 그땐 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돈 그거 유지하기 힘들대. 도박 한번 할 수 있고 나쁜 친구 만나면 보증도 쓸 수 있지. 그런 건 참아야지.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랑이 주사가 있어서 저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 찍어보라거나 밥상을 얻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술 먹고 맨정신인 사람이 어딨노? 다 한 번씩 밥상 얻고 한다. 뭐 다 참아야 그런 거 참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그걸 다 참으면 도대체 나는 언제 안 참으면 돼요? 되게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병원 가고 부엌에서 뜨거운 거 만지고 이럴 때는 뜨겁다 하고 딱 놓고 신랑한테 해달라 하고 그런 건 해줘야지. 진짜 멋지다. 홍림 씨 감동했어 지금. 그러니까 난 진짜 그 어머님 장모님을 모시고 싶다. 아니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계속 참고 참았는데 저한테는 참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그 정도이니 당신은 얼마나 참고 살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차마 술을 못 드시니까 이렇게 사이다를 드시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울었던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린 마음에 엄마 왜 그래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이러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엄마가 소화가 안 돼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답답한데 어린애들 냅두고 술을 못 먹으니까 사이다를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가슴을 쳤던 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뭔가 바뀌어서 진짜 다 참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엄마 기준은 그건 거예요. 네. 기준이 네, 참는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참았지만 참는 거로 치면 저희 친정 어머니처럼 참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들의 친정엄마. 예, 아버지가 이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뭐 마음도 안 맞고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렇게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은 저희 친정 엄마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이혼을 딱 하셨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혼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뭐 복잡하게 뭔가가 안 좋아가지고 각자 헤어져서 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최양락 씨가 이제 뭐 나 아니면 죽는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래도 아이들 결혼을 시키려면 우리 모양새가 이혼을 한 집이면은 저쪽 집에서 사돈 집에서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합칩시다. 그렇게 가지고 다시 합쳤어요. 혼인신고를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걸 안 거죠. 근데 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수가 너 결혼하면 최서방이 너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참고 그리고 살아야 돼. 저희 엄마는 바로 옆동 살았어요.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 나 하나 아빠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유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셔서 최하나 씨 밥 못 먹으니까 밥을 꼭 해줘야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꼭 밥 해줘야 먹었거든요. 지금 본인이 먹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20개 30가지 반찬을 쫙 해놓고서 아유 사위 그러면 이제 최양락 씨가 막 어쩔 줄 몰라요. 미안하니까 그러면 사위 이거 먹고 화 풀어. 걔가 많이 부족해. 내 딸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러면 최양락 씨가 아유 아니에요 장모님. 그리고 먹고 우리 집에 다시 친정 집에 오셔서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래요. 야
하나 아빠가 최양락이 그러더라. 사위가 꼭 그래. 우리 사위라 그래. 우리 사위가 야, 너 빨리 오래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빨리 가봐. 그렇게 아주 저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랬었어요. 옛날 엄마들은 다 엄마들은 정말 많이 참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엄마들은 맞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18에 시집을 왔는데 지금도 내가 그 화류 3층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 장식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18에 시집을 갔는데 20살 때 2년 딸을 하나 낳아놓고 씨앗을 본 거예요. 그때 씨앗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기생천만 기생만. 그러니까는 절대로 배다른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게 뭐예요? 얼마나 철저했으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러니까 첩을 두셨다고요? 첩을 뒀는데 아. 기생으로만 뒀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젠가 이거를 한번 그 신문에 썼었어요. 내 스타시. 그래도 우리 오빠한테 야단을 틱살나게 맞았지. 뭐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 엄마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걸 나중에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을 버리질 못해. 잣을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고 그럴 때마다 가지에다가 잣을 뭉쳐서 그걸 밤새도록 닦으셨대요. 그리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을 내가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참고 살았으니 그리고 씨앗이 사랑채에서 둘이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그림자가 빛인데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옷 갈아입으러만 안채를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도 여기는 현명하셨다. 다른 배다른 자식은 안 낳았다 그랬죠. 그게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조상님들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배다른 자식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왜 얼굴들이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진짜. 지금 성변 씨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이거 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 이걸 어디 가서 듣겠어요? 아니 저희도 처음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는 활량 더군다나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는 사바람 폈어요. 부인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여러. 그래도 다 감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가 누가 그러고 살겠어. 맞아요. 행복한 저희 시대. 엄마도 보면은 참 정말 전형적으로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오로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17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 중간중간에 뭐 사망 선고도 여러 번 받으셨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동생이 이제 4남매인데 그러니까 이모 네 분을 다 키우시고 시집 다 보내시고 저희 4남매를 또 키우시고 또 저희 언니의 아들 둘을 키우시고 근데 단 하루도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정말 아파트도 장만하시고 저희 그래서 엄마 암 선고 받고 나서 저희 자식들 앞으로 보험을 3개, 4개씩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네 그렇게 사셨는데 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와 진짜 엄마는 참 오로지 본인은 다 놔버리고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희생하면서 저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엄마를 닮고 싶다 저런 모습을 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 엄마도 평생을 그렇게 아빠가 그냥 술 드시고 어디서 싸우면 거의 경찰도 막 쫓아가가지고 뭐 맨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런 게 일수였는데 나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나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엄마의 지혜를 본받자 하고 살자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저는 그런 엄마의 뭐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그래도 이 하는데도 엄마의 DNA가 있어서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참고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평생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홀어머니에 그냥 뭐 몸도 성치 않고 뭐 장애가 있는 이런 남자를 엄마는 예쁘고 집안도 좋았어요. 더군다나 8살이나 어리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고생이 시작된 게 어릴 때 저희가 아빠가 공장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는 모습이 엄마가 벽돌로 담을 쌓아서 공장을 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지은 것부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엄마가 몇 끼 한 20-30명의 밥을 다 해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20대였는데 애 셋에 그 공장 일하고 밥 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엄마가 사실은 지금도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기 싫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엄마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거는 그때 얘기를 듣고 엄마 대단하네요.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듣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철 없을 때는 엄마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늦었어요. 왜 아빠라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저 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우리도 다 컸으니까 엄마 아빠 이혼해도 엄마 충분히 자식 3명이나 있는데 못 먹여 살리겠냐고. 먹여 살리겠다고 이혼하라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나 너무 이혼하고 싶다. 근데 니네 아빠랑은 이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니네 아빠랑 이혼을 하려면 일단 뭐 재산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서로 양육을 나누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아빠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기 싫대요. 저희 아빠가 어느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남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저희 아빠가 말귀를 되게 못 알아서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이해력이 늦은 편인데 어릴 때부터 공장을 하시다 보니까 기계 소리가 늘 듣다 보니까 일단 귀가 어두우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걸 빨리빨리 못 알아듣고 또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어른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본인 고집대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본인 생각이 하는 거 외의 생각들은 빨리빨리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전문대를 이제 나왔는데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야 돼서 졸업여행비를 예를 들어 금액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저 이번에 졸업여행을 가는데 제주도로 가는데 3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졸업여행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요. 네가 제주도 왜 가?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요. 그래, 그 졸업여행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요. 두더리표야. 잘 갔다 온다.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30만 원이요. 네가 학생이 30만 원이요. 뭐 하려고? 졸업여행 간다니까요.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분째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아빠가 일부러 못 가게 하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분노가 쌓여서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끊고 막 엉엉 울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졸업여행 안 갈래요. 그랬더니 왜 아빠가 돈 안 준다더나? 아니 지금까지 내가 계속 돈 달랬는데 아빠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해요. 근데 그날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당신 애가 졸업여행 간다고 30만 원 달랐는데 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 맞다. 안 그래도 낮에 정화가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막 돈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 말을 이해간다. 이 정도로 못 알아들으니 우리 엄마가 이혼이라는 큰 일을 아빠랑 해결하기 너무 안 되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빠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또 참은 것도 있을 거고 이 두 개가 맞으니까 지금까지도 어쨌든 같이 살고 또 엄마가 은근히 아빠를 깔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근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왜 그냥. 하는 건지 몰라서. 네. 이정훈 씨. 네. 이런 일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돼요. 더 센 얘기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센 얘기들이 말리지 있겠네요.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대현 씨 말리지 마요. 내가 하면 너도 할래? 너 할래? 근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참으신 게 저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어머니랑 식사를 했어요. 매번 식사를 그러면 매번. 같이 왜냐면 하셔. 저는 이제 허락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 밥 주고 밥 먹을래. 편한 밥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체하시니까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앞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자친구 데리고 집 앞으로 가. 어머니 없는 척. 잘 가. 이러면 좀 이따 헤어지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는데 밥 먹자.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뭐 식사하시고 뭐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더니 한 번 더 먹자. 한 번 더 먹자. 세 번 딱 식사하시더니 결혼한 게 지금 와이프거든요. 처음으로. 아닌지 왜 그래 또. 되게 힘들게 사시잖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골라주시니까 제가 짐이 없어요.
반대를 안 하셨고. 남만 참으면 되니까. 이상의 이야기가. 어머니 참을 게 없죠. 이렇게 고부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고부간이 아니 그전에는 밥을 먹으러 갈 때 어느 정도 사귀고 난 다음에 식사를 어머니한테 가신 거예요? 한 2번 만나면 여자도 너무 부담이지 여자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냐면 허락받고 사귀어야지 깊어지면 아 나중에 또 반대하시. 그때 되면 나중에 반대해도 아 제 인생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호감이 있으면 아니 소개하는 정수 거죠. 씨가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한 배려기도 하네요. 아니죠 그 여성은 그래도. 아니죠. 왜요? 사귀다가 엄마가 반대한대?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아, 그것도 난감해요. 그렇지만 두 번 보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밥 먹자 그러면 그것도 부담이고. 그 여자분도 그냥 연예인이고 잘생겼으니까 몇 번 만나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랑 식사하자고 하면 근데 상황이 이창훈 씨 같은 경우는 헐어머니가 계속 이창훈 씨를 의지하면서 키웠고 그러니까 이창훈 씨 입장에선 내 여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하고도 사이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엄마. 아 그렇지. 난 그건 줄 알았어. 이틀을 만난 거네. 만나서 새벽까지 같이 있다가 이틀 지난 거지. 이틀 있은 엄마 거지.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같이 가서 만난 거지, 앞에. 보고 허락받고 안 되면 저는 진짜 안 참는 할머니, 진짜 안 참는 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와, 저희 할머니는 진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시집살이 와 이렇게 시집살이 하면은 며느리가 못 버텨낼 텐데 근데 그걸 버텨내는 사만사온 할머니. 사만사원한 일주일에 3번은 누워 계시고 4일은 발작 뭐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할머니 성격을 좀 닮은 거예요. 너무 막 욱하는 성격도 강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스스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화가 많으시고 막 당신이 와일드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 와일드한 이 성격을 죽여야지 하면서 가야금을 배우시고 서예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늘 가야금이 있고 그래서 엄마를 막 할머니가 막 시집살이 막 시키다가 엄마가 보통 며느리가 당해야 되는데 제가 4살 땐가 저 보는 앞에서 할머니 가야금을 발로 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이렇게 안 참고 사셨는데 요즘 이제 평생 안 참으시던 걸 차는 게 며느리 때문에 이제. 저는 아직도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어머니한테 욕을 먹어요. 그렇죠. 등짝도 맞고. 등짝도 맞고 요즘은 때리진 않더라고. 당신도 아이고, 많이. 양심이 있는 거지. 애 셋인 아들을 때리는 게 이제 본인도 일만의 양심은 있는 거야. 도십인데. 그런데 이제 아차 뭐가 어머니 기분이 오늘 이상하다. 아 오전에 아무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쌓여서 저녁 때 터지겠구나 이러면 와이프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며칠 봐. 왜? 아니 저기 나 오늘 알렉스가 먼저 좀 들어가 있어. 보호막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딱 있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야 애비야 너 일로 좀 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잡고 들어가? 같이 잡고 들어가. 왜? 아 엄마가 뭐 할 말이 있으신가 봐. 어떡해.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는 이렇게 같이 들어오죠. 네 어머니 이러면 근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어머니가 준비하다가 딱 그러는데 아 내가 이제. 새엄마가 같이 딱 들어오면은 해도 굉장히 문어처럼 간결하게 그냥 요점만 딱 말하고 눈으로는 계속 저를 펴면서 왜 데리고 들어왔냐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게 그렇죠. 아저 때리지도 못하고. 저 아들. 평생 아들. 그러니까 엄마가 참아내는 거야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참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참는 것이 또 수준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우리는 사실대로 참아요, 사실대로. 그래서 우리 엄마도 뭐 좋은 면도 많지만 뭐 뚱뚱한 거, 이런 거, 뭐 게으른 거, 이런 거 그냥 사실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볼 때 부모가 남들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꼭 우리 엄마는 공부를 안 하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은 늦어질 거야. 늦게. 늦어질 거야. 자꾸 말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사실인데 거기다 사랑을 보태고 보면 그게 진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참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로 참냐 진실로 참냐 이게 수준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참아가지고 뭐 엄마는 안 참았다. 그거 엄마 얘기해보세요. 나 많이 참았다.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참는데 진실로 참으면 좋겠다. 사실로 참지 말고.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다, 야, 너 참고 살지 마. 요즘에 뭐 한 번 갔다 오는 것다 흠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생기고 뭐 싸움이 나고 이러면은 희한하게 또 그래도 뭐 성서방 같은 사람 없다 이러면서 희한하게 남편 편을 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 또 성서방을 얘기해? 여기 지금 성씨, 대현 씨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뭔가 눈에 띄었어. 성서방 아니, 편 드는 장모님이 게 좀 이렇게 있었어요? 편 들어주시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편을 좀 들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장모님을 제가 23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봤어요. 아들이지, 아들. 아들이에요, 사실은. 또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도 바빴고 처형도 바빠서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하여간 세상에. 다 받아들이고 제가 했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물이 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다고요? 아니, 왜냐면 아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가 아프셨는데?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들도 못해. 근데 특별히 이제 갈 사람이 없고 저는 이제 그때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었다고 하세요, 저뭐 지금. 힘들지도 않았고 사실은. 간병인이 일이었군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저희 집사람의 성격을 본인이 키웠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편을 좀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창훈 씨도 좀 저는 거꾸로예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혹시나 며느리가 구박받을까봐 싸움 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싸우면은 장모님한테 전화를 딱 해봤어요, 이제 초창기에. 해봤어. 했더니 이서방이 잘못했지 이랬습니다. 기대와 달라. 대답이 아니네. 그게 아니라 따뜻함이 저기 어머니 따님도 좀 잘못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싸우게 돼. 이봐. 자네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이렇게 싸우라고 내가 시집 보냈겠어? 이서방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전화 안 해요 싸우고. 저거 말아야지. 예,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대판 싸웠잖아요, 아내하고. 이번에도요? 아니 이제 대판 한다 갔어요. 그 기간에 어버이날이 낀 거야. 그래. 그 기간에 어버이날이 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이거를 말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버이날이 끼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제. 그 전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에 가. 어디?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가. 이제 퉁명스럽게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가. 차 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장모집에 갔어. 장모님 모르지 싸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굴 어머니 좋았어요? 아버님 좋았어요? 아버님 방에 계시고. 그래 이제 소파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모님이 막 챙겨주는데 경수이는 또 내 옆에 앉아 있지 않고 바닥 저쪽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장모님이 자꾸 분위기가 안 좋거든. 왜 최성 뭐 안 좋은 일 있나? 근데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야.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 사건을.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내 경숙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게 할 일 문제야? 막 또 따진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경수가 최서방 말이 맞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까지 최서방이 실수한 거 없잖아. 없어? 그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경숙이는 얼마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또 최서방이 그러는데 이제 나를 혼내는 거야. 장인어른은. 최서방이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앉아있다가 당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굴고 그런 걸 못 견뎌해요. 근데 특히나 내 사람이 내 가족, 내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뒷목 잡을 일이거든요. 이제 결혼 날을 잡고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엄마가 막 2상, 3상 상이 부러지도록 거실에 한 상을 차려주고 했는데 아니 직함 대표잖아요. 그 누구도 저희 신랑한테 고개를 안 조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유 대표님 막 키는 조그맣잖아요 남편이.
막 조그만데 아 예 그러십니까 아 예 뭐 아 예. 근데 저희 집에 가서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같은 가서 대표 행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가만히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항상 눕는 자세예요. 아, 대표의 자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밥을 먹고도 다 먹었는데 이제 엄마도 아빠도 아직 식사가 남아 있었고 저도 남아 있었는데 자꾸 눈치를 보면서 아 그랬는데 그치 오빠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응. 그래서 계속 그 핸드폰을 해요. 식사하고 계시는 핸드폰 보면서 몸이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상 상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곧 있으면 그 여기까지 이렇게 누웠는데 내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 슬슬 화가 나갖고 거슬렸구나. 예. 아빠 짠 이러면서 이제 아빠랑 술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으면서 똑바로 앉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피곤하면 누워 그냥 누워 저 방에 가서 자 그랬어요. 아니야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뭐 무의식 중에도 자꾸 몸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한갑다 방에 들어가서 조금 뭐 이렇게 누워 있어 쉬어 그럼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했으면은 좀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정리하고 그럼 뭐 과일 먹자 하면서 막 정리를 하는데 그 2개, 3개 상을 치우려면 얼마나 손이 바빠요. 심지어 저희 아빠도 일어나서 거들고 다 집안일 되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데도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하고 있어요. 내가 오빠, 아빠도 하는 거 안 보여? 좀 오빠도 움직여.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그래갖고 하니까. 아빠 한다고 이러면서 제 눈이 점점 커지니까 그 타이밍에 아빠가 왔어요. 와서 그릇을 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아이고 아버님 제가 아유 지금 몸이 이러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못 일어나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아빠는 또 그 모습이 웃기다고 귀엽다고 아유 괜찮다고 앉아 있으라고 이러면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두고는 막 이렇게 하죠. 귀엽다 하죠. 남편은 세상 뭐 때문에 영환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인상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밖에 나가서 술을 먹었어요. 혼자? 편의점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쫙 먹고 열이 너무 받아서 이제 엄마 앞에서 엄마 이제 갈게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잘 가요 좀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자마자 제가 거기서 못 참고 폭발한 거죠. 너 우리 집 무시해! 너 우리 집 무시해! 제가 때린 거예요. 뺨을? 사랑과 전쟁인데? 그래갖고 야, 사랑과 전쟁이네, 진짜. 그걸 남자가- 찍었네. 남자가 저희 남편이 맞고 왜 멋있지? 왜 때려? 이게 이렇게 팍 때리는 거예요. 받고 저 맞았어요. 하! 이제 넣어줄게 나 진짜 결혼이 뭐고 맞죠? 하! 이거 제가 팍 때렸어요. 제가 복싱도 했었고요. 그래서 복싱 되게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또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잠깐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그래서 딱 자꾸 이제 더 이상 이게 빡빡 서로 오고 가면 자기가 더 이상 이것도 안 되잖아. 대박인데? 왜 엄마 아빠 앞에서 눕듯이 앉아? 그 뭐 하는 짓이야? 못 빼어 먹었어? 이러면서 제가 막말을 시작하는 게 그렇지 근데 그걸 위에서 엄마가 봤어. 아니 언니들이 보고 있었어요. 나 아무튼 오빠랑 안 가! 이러고 전 이제 친정으로 들어가고 남편 혼자 가버리고 들어와서 이러면서 막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때 언니들 오더니 그래 일단 자 이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너는 있잖아 다 좋은데 네 감정 컨트롤 너무 못해서 본의 아니게 네가 실수를 해.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엄청난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너는 네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정말 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네가 그런 행동을 했었으면 안 됐다. 더군다나 술 안 먹은 맨정신 상태에서 했었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사람인데 얼마나 놀랬겠느냐 이거예요. 너 날 잡아놓고 이게 더 우리 집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의 그런 행동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나의 화가 내가 이런 식으로 표출을 했었으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우인데요? 정말 우? 아니 딸은 엄마 닮는다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를 그런 사람은 우리 엄마를 그런 분으로 착각할까 봐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이미지를 바꿔야겠는 거였고 제가 이제 사과를 했죠.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결혼 앞두고 좀 싱숭생숭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이제 술도 안 먹고 그 후로는 제가 원래 주사가 있는 편도 아니었지만 원래 주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술 먹으면 항상 즐겁게 마시고 뭐 집에서 이제 오면 남편은 이제 항상 앉아서 그래서 정신까지 남편이 그래도 뭐 갖다 천장에 있는 거 이렇게 깔고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오징어 먹을래 막. 그러니까 하마터면 결혼을 못할 뻔했던 그 사건으로 서로 진짜 이렇게 싸움이 크게 됐었다면. 오늘 왜 이렇게 세? 오늘 너무 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